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조사하면 다 나와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 유행어만 들어도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집중 토론, 범죄의 재구성, 불편한 진실, 수많은 개그 코너에서 빵빵 터뜨려준 개그맨 황현희 씨가 이제는 파이어족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본업 이외에 새로운 부캐로 재테크 전문가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보기엔 재테크 전문가가 이제 본업입니다. 오늘은 경제도서 비겁한 돈의 저자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그맨 황현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바꿔서 방송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의 뭐 제가 진행할 때 뵙고 그렇죠. 같이 나란히 앉아있거나 마주보거나 황현희 씨가 보통 여기 앉아 계셨는데 일단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네, 우리 또 TBS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개그맨으로서 인사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저자로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 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기자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그랬어요. 주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늘 물어보셨는데 전 늘 대답했죠. 제가 알려드릴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현희 씨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듣고 싶었는데 최근에 경제 전문가로 완전히 거듭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부끄럽고요. 경제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예.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장르의 웃음을 좀 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 씨가 이 제대로 마음 먹었구나. 제가 정말 느꼈던 게 어느 대목이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개그맨들이 TV에 나와서 그 회고할 때 제가 그때 사업에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그래서 아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대차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만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 되게 많죠. 그렇죠. 요즘 뭐 책 썼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또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온라인 재테크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은 지금 휴학 중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경제학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도 한데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 독하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재테크를 시작한 거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었죠. 재테크에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충분히 내 삶을 지탱을 할 수가 있고 계속 이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이 돈을 평생 벌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 2014년도에 아마 제가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퇴출이 된 거죠. 퇴출? 네, 잘렸죠.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그냥 전 잠깐 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나가라였습니다. 왜? 뭐 PD하고 싸웠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서 저의 그 무형 자산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죠. 제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내 삶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고 그런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른 방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다른 스텝이 이제 뭐 예능을 진출한다거나 또 뭐 유튜브를 해서 뭐 이제 구독자를 많이 모으면 사실 이 길도 굉장히 좀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순간 그곳에서도 밀려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인기라는 게 그동안 계속 제가 유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내 삶을 지탱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가도 밖으로 내쫓아지게 됐는데 다른 장르를 또 선택한다고 해도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거의 뭐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오면서 한 6개월 정도 은둔형 외톨이처럼 거의 뭐 집에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온전히 그냥 저에게 시간을 선물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개를 돌려서 통장 잔고를 봤더니 오롯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돈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결국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산이라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때 결혼했을 때예요? 결혼 훨씬 전이죠. 훨씬 예. 전이죠. 그때는 뭐 비혼주의자였으니까요. 아, 예. 아니 전 또 결혼을 했는데 나에게 남아 있는 건 자산뿐이다. 부인이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아유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완전 그쵸. 가족하고 아유, 가족이 먼저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질 수 있는 나의 경제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했습니까? 재테크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당황스럽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 많은 고민 끝에 원론을 배워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좀 느꼈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원론을 배우지만 하지만 현실적인 투자에는 그렇게 물론 많이 배우긴 했지만 뭐 경제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뭐 미시경제 뭐 거시경제 이런 거 뭐 게임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는데 완벽하게 내가 투자로서 하기에는 좀 일단 뭐 제가 모아놨던 자산이 등록금이 이제 또 고가니까 비싸죠. 굉장히 고가라서 그런 것도 좀 마음이 아팠고 차라리 실전적인 투자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책 어떤 책 읽으셨어요? 저는 뭐 그때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월가의 영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부의 인문학 뭐 지금 뭐 문득문득 생각드는 것들이 뭐 그런 뭐 그렇죠. 돈의 속성 김승호 저자님 거 그런 것도 뭐 생각이 나고 거의 뭐 이 경제 관련된 서적을 거의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이름 들어본 책은 다 읽어보셨네요.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매대에 깔린 그리고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부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곳을 다 무조건 읽어보자. 그리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수많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나에게 특별히 영감을 주었던 카테고리 혹은 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을 한번 그러니까 저도 한 100여 권, 한 150여 권 정도의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것들은 이미 과거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점에 가서 매대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약간 좀 지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면 그 지난 이야기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경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요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그 전에 유명했던 책들 싹 다 읽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어떤 책을 보냐면 저는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찾아봐요. 책꽂이에 있던 거. 앞으로는 어떤 투자물이 상승을 할까라는 좀 고민을 먼저 해봐서 요즘에 매대에 너무 깔려 있는 것보다 지금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뭐 이런 앞으로 유행을 좀 예측해보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미래를 내다보니 뭐가 유행입니까? 그래서 같이 합시다 우리. 일단 뭐 제 책인 뭐 비겁한 돈이. 아니 그거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글을 남긴 적도 있는데. 비겁한 돈에서는 쉼의 영역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쉰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죠. 뭐 저 역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노동 수익을 거둬야 되고 또 우리 주부님들은 지금 집에 계신 우리 주부님들은 육아를 하셔야 되고 집안 가정일을 돌보셔야 되고 우리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해서 내 시간과 노동을 직장에다 줘야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볼 수 없고 하루 종일 임장을 다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쉼을 통해서 대세 상승기를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쓴 것 지난 2021년 4월 달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든 투자물이 정고점을 뚫고 있었기 때문에 쉼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올 3월부터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희망적인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어제 사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아니 어제 나스닥이 나스닥이
급락했죠. 예, 마이너스 3% 네. 넘게 가지고 메타가 막 20% 넘게 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장은 또 오랜만에 봤던 장이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 있습니까? 뭐 저는 뭐 다 네. 조금씩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전에 다 정리를 했고 작년 4월 전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어떤 비겁한 지점이 정확하게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좀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 비겁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했어요. 네네네. 책 제목도 일단 비겁한 돈인데 비겁한 놈 이거 보통 영화에서 싸우자고 할 때 그렇죠.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어감이 좋은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게 본인 아이디어예요? 예, 제가 뭐 책 제목도 그러니까 약간 출판사에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네. 비열한 놈도 뭐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 어떤 죄송합니다. 돈입니까? 예. 비겁한 돈은?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은 사실 어떤 시간과 흐름을 통해서 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돈을 얻는다, 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든 투자자는 사실 기회주의자여야 돼요. 근데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회주의자다, 뭐 비겁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마인드로 그 비겁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주식하고 뭐 의리 지키고 이럴 필요 없죠. 그럼요. 뭐 돈 뭐 부동산에서 뭐 주식에서 네.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하지 못하는데 돈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같이 방송할 때 김보성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장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셨어요? 물어봤더니 저는 주식하고도 의리. 그래서 신동엽 씨가 크게 웃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뭐 재미로 네.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비겁한 지점이라는 것은 이 상승장에 초입을 기다리는 이 자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겁한 지점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상승기 초입에 진입하는 돈을 비겁한 돈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막 되게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벌이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 일에 매몰돼서 살았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저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차도 뭐 일주일에 어울리지도 않는 뭐 외제차를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막 명품 사고 뭐 휴대전화도 운전도 지금은 본인이 하잖아요. 직접 웬만하면. 합니다. 예. 네. 전 지금 2015년도부터 차 안 바꿨거든요. 맞아요. 예. 네. 휴대전화도 뭐 신형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꾸고 뭐 이런 소비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연예인으로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희는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다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상위 0.1%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본인도 그쪽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저도 그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그 기간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정말 상위 0.1%의 분들이다라는 현재 노동 수입, 현재 소득이 설사 많다고 해도 절대 길게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자각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그맨들의 유통기한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코너 하나의 유통기한은 6개월로 봐요. 진짜요? 그럼요. 코너 하나를 떠놓고 캐릭터 하나를 성공시켜놓고 사라진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잠깐 0.1% 안에 노동 수익으로서 충분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들은 굉장히 좀 실업자가 돼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 잔고에 남아있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할 때 보통은 사실은 MZ세대가 1,000만 원을 모아서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물론 황현희 씨는 이제 수입이 있었고 인기가 많은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좀 달랐겠지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증시에 가장 먼저 뛰어드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14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2년 정도는. 예, 계속 좀 쉬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어떤 지점이 올까라는 거에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이제 첫 투자를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그냥 2014년에 했다가 2016년도에 했다라고 하지만 막 몸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투자를 그렇죠.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투자물에 내가 돈을 넣으면 다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급해지고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이 투자에 있어서 조급함이거든요. 근데 투자 초보들은 굉장히 좀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싸움인데 2014년부터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책을 좀 보면서 많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점을 가봤는데 그 매대에 깔린 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부동산은 끝났다.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도쿄의 시즌 2가 올 것이다. 부동산 끝났다. 부동산 버블이 네. 이제 꺼질 것이다라는 모두 일관되게 그 내용의 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면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을 좀 보기 시작한 거죠. 서울의 부동산은 언제나 수요가 있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전세가 그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육박해 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가격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2009년부터 눌려있던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고 7년 가까이 됐었고 그렇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축제를 외칠 때. 네. 그렇다면 이 지점이 정확하게 그 반대의 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서울의 아파트에 이제 첫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용감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로 드리기에는 되게 이게 단순하게 드리는데요. 용감하죠. 그날 제가 했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TV에서 저한테 시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상이 이면을 봤다는 건데 투자를 해서 사실은 현희 씨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네네. 중간에 실패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승승장구해서 쭉 다 잘 됐어요? 실패를 안 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저희가 코인이나 이런 걸로 짜장면을 사 먹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최고의 저한테 실수였거든요.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자, 2017년도에 그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네네. 한 그릇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지금 그 자리가 이제 네.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 탕수육 이렇게 그걸 전부 다 맥주에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한 1억 2천 정도의 그때 당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람은 굉장히 통이 커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정도로 그렇게 먹었던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실패가 그렇죠. 그냥 실패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2017년도부터 마음을 바꿔서 한번 가상화폐가 어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공부를 또 시작하셨구나. 공부를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느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느껴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다시 서점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제 그 관련된 책들을 좀 다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죠. 서점 뛰어가고 계세요 지금 다. 예, 책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에서 투자해서도 꽤 수익이 괜찮았는데 매도 시점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거의 물어보시는 거 맞는데 저는 비트코인으로 단 1원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해서 돈 벌었어요?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 좀 모아가는 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팔지 않고. 저는 이 트레이딩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그렇습니다. 어느 제가 목표로 했던 금액이 오기까지는 네. 차곡차곡 지금 굉장히 또 흐름도 굉장히 좀 많이 좀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요, 예. 그 한동안 비트코인이 이건 1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이럴 때 사람들 되게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끝났나? 네네. 근데 이때 현희 씨는 그럼 계속 차곡차곡 정립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매달 적립식으로 적립을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1억 간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바로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걸 이제 뉴스에서 떠들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그때서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하락할 수 있는 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의 환호, 그러니까 남들의 축제에 우리는 편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떠들고 서점에서 자판에 깔려 있고 항상 그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 투자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거기는 축제장이잖아요. 근데 그쪽이 진입해봤자 그 축제에 우리는 그 축제를 환호성을 지고 있는 사람들 술 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폭죽 터뜨릴 때는 이미 파장이다. 그렇죠. 그들은 성공한 어제가 있어서 준비한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의 오늘을 즐기고 있는 거지. 우리는 준비된 어제가 전혀 없었는데 그 축제장에 편승하겠다? 이것은 정말 그 축제에 늦게 가봤자 거기 숙취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고 거기 술값 계산해주고 그러고 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야,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몇 년을 이 묵은지처럼 담금질을 했던 현희 씨가
재테크에서는 조바심 내지 말아라. 그 남의 장에서 가서 술값 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죠. 남의 시간이 축제에 환호성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예.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우리 네. 마지막으로 MZ 세대들, 그 현희 씨보다 좀 후배들인 친구들에게 네. 재테크에 관심 참 많은데 이렇게 하면 형처럼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조언해 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MZ 세대에게 저도 MZ 세대입니다. 저도 MZ 세대에 시작하는. 네. 자, 뚜껑이죠. 최상단. 그렇죠. 최상단의 형으로서 말씀드리면 전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좀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개그맨으로서 10년 넘게 노동을 해서 시드머니를 많이 이제 축적을 시켜 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충분히 축적을 해놔야 된다라는 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돈의 이 중요함, 돈의 가치를 느끼면서 사실 지금 MZ세대가 갑자기 투자를 해서 막 1000%의 수익을 거둬도 문제예요. 우리 로또 당첨된 분들이 굉장히 1억 천금을 얻어서 그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그러게요. 언론으로 접하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번다는 건 그건 도박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노동의 가치를 철저하게 좀 잘 생각을 하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충분히 모아놓은 다음에 쉬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축제를 부르고 있는 그들의 어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 갈고 있던 칼을 깊숙이 찔러 넣는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서두에 현희 씨가 그 시점이 3월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약간 힌트를 줬어요. 저는 근데 예측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그럴 수도 수도 있을지 있을 모른다.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시드머니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까지 모아야 돼요? 일단. 저는 네. 그 시작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5천에서 1억까지 모으고 일단 시드머니 모으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해라. 오늘의 교훈은 서둘지 말아라 이거네요. 그 조급함을 최고로 경계를 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현희 씨 다음에 다시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네네. 3월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발전소 시간을 저녁대로 어제 네.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 시간에 정말 고맙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웃겨주겠다고 했던 그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